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식생활의 지덕입니다. 금일 특징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 뉴스에 대해 말하는 첫 시간입니다. 특징 뉴스를 매일 정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 정리를 매일 해야지만 재료가 나오고 또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테마가 선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뉴스를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상장 도정 카카오페이 오늘부터 청약. 이거 일정이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일정이니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한번 관련주를 봐야 되지 싶은데요. 그 관련주는 라운시큐어가 대장, 부대장이 드림시큐어입니다.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 제공을 하였고, 드림시큐리티도 보안 솔루션 제공 이력으로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초안 오늘 공개. 식당, 카페, 시간 제한 풀릴 듯. 사실 제목 자체는 식당하고 카페 쪽에 시간 제한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지만은 이 관련 종목은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영업시간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방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TJ 미디어가 제일 관련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주도 나왔고, 보면은 TJ 미디어 같은 경우 상장사 유일 노래방 4달부터 영업 제한 해제 소식의 상승세. 그리고 그 외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화장품주도 오늘 강하게 수급이 몰렸을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거의 25%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빠졌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더 살펴봤으면 하는 게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종목은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면세점 관련주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노랑풍선도 수급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수급이 같이 몰리면서 아마 면세점 수익에 대한 이슈도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된다면은 이 글로벌 텍스 프리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듯 합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기 박스권,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흘러내린다면은 아마 손실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원만 유지를 한다면은, 일단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니까 3,800원만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한번 진입을 해도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좋게 볼 것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져준 부분은 전부 양봉이만 터져져 있습니다. 이 매집봉 자체가 위드 코로나를 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전기연구원 고체 전해질 공침 제조기술. 전고체에 대한 기술이죠. 저가격 및 대량 생산. 이 관련주는 기술 이전 자체를 대주전자 재료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 관련주에는 대주전자 재료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듯한 뉴스입니다. 네 번째, 중국에 다 뺏길라 K배터리도 LFP에 손 뻗는다. 애플카의 리튬철 인산염 LFP 배터리 탑재 검토 중. 사실 애플카도 그렇고 우리나라 3사도 지금 리튬 인산염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한답니다. 뉴스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보급형에 대해 고가형 3원계로 양분화 가속 전망. 뉴스는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오늘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계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은 파워넷입니다. 관련주는 파워넷, 코인테크, 아모그린텍입니다. 뉴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혹은 내일이라도 탑재 뉴스가 이슈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파워넷을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금일 고가 7,000원을 기록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양봉에 대한 눌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앞 고가가 7,700원입니다. 눌림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6,200원부터 6,500원까지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7,700원과 7,000원을 하나의 박스권으로 생각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 될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7,000원을 넘었을 때 쫓아갈 듯 한데요. 10월달부터 거래량이 터져주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리튬 인산염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 한번 초보분들은 6,200원쯤 눌려주면은 이것도 관심권으로 봐도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는 꼭 있을 만한 재료입니다. 다섯 번째, 전량 수입 인공혈관 국산화 시작됐다. 내용은 좋았습니다. 웰크론이 인공혈관 튜브를 개발했고 전량 수입되던 것을 이제 국산화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났지만은 내용은 기억을 해둬도 좋을 듯 합니다. 여섯 번째, 나노코박스 임상 3상 긴급 승인은 진행 상황은 베테랑 관계자가 직접 밝히다. 나노젠에 대한 것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사들만 보면은 곧 승인이 날 듯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불안감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대장은 넥스트 사이언스죠. 넥스트 사이언스 차트를 살펴보면은 일단 차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그 불안감 때문에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36,500원에서 지금 22,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많이 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쌍바닥만 보면 됐다 합니다. 그래서 22,000원만 지켜준다면은, 그리고 오늘 저가인 21,400원을 손절가 잡고 22,000원만 지켜준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아니면 한 2, 3일 정도 더 22,000원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진입을 해볼 듯 합니다. 대신 21,400원의 손절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 돈 몰리는 친환경 원전 SMR 뜬다. 요즘 계속되는 원전 뉴스에 사실 원전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장 자체는 지금 에너토코에서 한신기기로 바뀌었고요. 일단 관련주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될 듯 합니다. 사실은 너무 급등을 해서 이런 경우는 살펴보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 그래도 대장급인 한신기계, 일진파워, 서전기전, HRS 등 관련주는 꼭 숙지를 해놓고 보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애플도 한다. 애플TV 11월 4일 한국 출시. SK브로드밴드와 협력하여 다음달 4일부터 출시입니다. 관련주는 알로이스 그리고 SK브로드밴드라서 코파스 코리아가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애플 TV에 공급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국 히토류 국영기업 만든다. 중국 생산량 70% 장악. 사실 저는 인수를 굉장히 크게 봤었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금속 제조 생산업체 세 곳을 구조 조정해 중국 내 히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는 국영기업을 만든다.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좋죠. 히토류가 70%가 중국이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과 동국 RNS를 계속 차트를 띄워놓고 봤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딱 10월달부터 역배는 거래가 없었죠. 이때 이슈를 빼고는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없다가 지금 10월달부터 다시 거래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00원 정도 여기 라인을 보고 한번 들어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워낙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요 근래 거래가 붙기 시작했고 지금 히토리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아마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호주 휘토류 채굴업체죠. 호주 ASM과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유니온 모터리얼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강한 수급이 한번 와 있습니다. 강한 수급이 한번 있고, 이 수급에 대해서 지금 눌림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아마 뭐 이 부분을 보든 아니면 이 라인을 보든 5,500원 정도 기준 잡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가장 간단한 매매는 일단 중국에서 70% 이토류 장악의 저 기사를 픽해두고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도 그렇죠. 유니온도 그렇고 동국 RNS도 그렇고 세 종목의 호가창을 같이 띄워놓고 강하게 물량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이든 그러면 조금 덜 오른 놈을 찾아서 같이 잡아나가는 것도 빠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중국 히토류 70% 장악 저 기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10번째, KT 유무선 통신장애 원인은 디도스 공격. 오늘 어제 인터넷이 전부 다 먹통이 되었죠. KT 관련 업체들은 다 먹통이 됐답니다. 결론은 기계 고장으로 밝혀졌는데요. 보안 관련 대장주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이버원, C큐브,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왜 그러냐면은 디도스 공격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뭐 뜸하면 한 번씩 이어지고, 그리고 또 요즘 보안 관련주는 인터넷 뱅킹이 워낙 많죠. 그래서 보안 관련은 꼭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째, 일주일 후 위드 코로나 10만명 재택치료 대비를. 결국 원격 진료 관련주죠. 뭐 재택치료 같은 경우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홍준표 당선되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1500%.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대선주자의 공통분모죠. 설계 관련은 휘림, 그리고 건설인 신혼종합개발, 또 혹은 안에 가구인 한국가구, NX, 자연과 환경 등등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일진투자, 오리니아 인수 추진. 일단 내용은 좋았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상승 자체를 뉴스가 뜨고 바로 패대기 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거는 간단합니다. 오리니아 관련주가 나오면은 무조건 일진 홀딩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특징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